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초보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봅니다. 코스피가 5천 넘으면서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유입됐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 살려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와, 이건 참사다,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영락없이 그 상승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5천 넘고 나서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도 금리와 환율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이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좀 코스피 5천 넘어서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투자 역량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주식 기초에 대한 지식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니까 저작권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트렌드를 반영해서 일주일 만에 뽀개는 거 싫어하십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그래서 주식 초보는 60분이면 끝낼 수 있어 라고 해서 60분 강의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목차 서론에 보면은 전인구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투자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20년 넘게 투자했습니다. 실제로는 22년 차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투자했었던 게 2006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26년이죠. 예, 그럼 횟수로는 26년쯤 됐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2007년, 07년 불장이 있었고요. 09년 불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15년 불장인데 요거는 아주 독특한 내수주 불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년 글로벌 호황 불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불장, 21년 미국 불장, 23부터 25까지 AI 불장. 불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겪어봤습니다. 22년 중에서 7개니까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불장이 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장도 있었겠죠. 하락장 뭐 있었냐면 08 하락장 겪어봤죠. 11 하락장 겪어봤죠. 그리고 1호 찍자마자 바로 1호 하락장 왔었습니다. 18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하락장 또 왔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하락장 하고 불장 왔던 거거든요. 겪어봤었고, 22년에 당신이 어떤 주식을 사든 모든 게 떨어지던 하락장이 있었어요. 그 하락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짧게 뺄게요. 뭐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25년에 한 번 짜잘한 건 빼고 지금 26년에 뭔가 쎄한 하락장,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하락장을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세븐의 저자예요. 7번의 상승장과 7번의 하락장을 다 경험해 보고 나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주식책을 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은 10년마다 호황기가 보통 옵니다. 대상승기가. 그러면 제가 겪은 게 거의 이제 30년의 사이클이 만나거든요. 어떻게 엇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유행했었던 주식 강사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 책이 베스트셀러였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때 없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을 구하기가 흔치가 않다라는 거에서 충격을 먹었었고, 저도 그래서 책을 좀 일찍 썼어요. 주식 관련 책을 제가 2014년쯤에 썼었거든요. 2014년에 써서 그때 했던 마인드가 나는 10년 넘게 살아남는 투자자로 기록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유튜브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제 투자의 특징은 살아남는 투자, 생존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되게 모순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하면 생존하실 수 있는데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요, 기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만만한 통신주가 돈을 못 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신주 배당만 받아도 6%, 7%였었고요. 은행주 배당만 받아도 7%, 8%였었습니다. 근데 은행 가서 예금하면 2%, 3%밖에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률이 4배 이상을 주니까 당연히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은
배당주라고 하는 아까 말한 제가 말했던 한 6에서 한 8% 주던 시절, 뭐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그렇진 않은데 6% 8% 주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욕심을 냅니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라고 해서 실제로 S&P 500이 연평균 한 15% 정도 나와요. 당연히 욕심 나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안전해 라고 우리가 많이 좀 인식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냅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주식 하나 잘 골라서 1년에 더블 먹어야지, 50% 먹어야지, 아니면 3배 레버리지 걸어서 1년 또 10배 먹어야지, 막 이런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만 먹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존율이 바뀝니다. 배당주만 투자한다? 거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지수 투자한다? 욕심을 내려놓고 고점에서만 사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것도 생존율이 꽤 높은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주식 실력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또 적은 돈으로 장기간 꾸준히 불려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워렌 버핏처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주를 고르는 방법까지 주식 투자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빼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맨 처음이 인플레이션을 빼야 됩니다. 제 자산이 2% 늘어나고 물가가 2% 늘어나면은 제 자산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구매력이라고 하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인플레가 올라가는 만큼 나의 구매력은 나날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000원만 있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제 한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밥 한 그릇 사 먹기가 어려워졌기도 했어요. 예전에 저 중학생 때 대리버거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거에 대리버거 세트하면 1,300원, 뭐 1,500원 이랬었는데 콜라가 300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대리버거 세트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면 10,000원 다 되거든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숙명이 돼요. 자산가들은. 내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밀리지는 않게 하겠어가 이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품이 있고 자산이 있어요. 아까 말한 햄버거가 올라가는 가격 상승률이 있고요. 강남 아파트 올라가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 둘이 달라요. 얘는 뭐랑 기준으로 보시냐면 우리 M2 통화량이라고 보는데 이제 국가에서 돈을 먼저 찍어내는 걸 M0라고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금이나 어디 거쳐서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는 걸 M2라고 하는데 이 M2가 연평균 6%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6.5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이거 엄청나게 풀려나가서 한 3%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모든 걸 체킹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는 통계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되는 것만 찍다 보니까 2%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율은 한 2%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산이 오르는 속도는 6%가 되면은 자산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야, 최소한 이거는 맞춰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 수익률 6% 맞출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걸 우리가 이제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명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배당주 받아서 6% 수익률 내셔도요. 상품 인플레가 6%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 투자 수익률은 0%였다 보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만 투자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배당주에서도 6% 이상 낼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가다던가 뭔가 있어야지만 나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 넘어가면 없으면 되게 하이 리스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 같은 것들은 연 15%씩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15% 빼기 6% 하면 몇 프로 남습니까? 실제로 9% 남겠죠. 할만하죠. 자산이 9%씩 늘어난다. 그래서 지수 투자만큼
괜찮은 일반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지수 투자만큼 매력적인 거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주식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거보다 좀 더 벌고 싶기도 하고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원리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나게 주식 공부 다 해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지수 투자가 괜찮은 거였구나라는 이해하는 거랑 야 그냥 옆 사람이 지수 투자가 좋대 이거 하면 돈 번데 따라하래 라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할 때는 옆 사람이 하는 말 듣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강남집 팔아서 한다던가 뭐 집 팔아서 하려면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 강의 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1번 강의가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복리의 개념이에요. 주식 투자를 단타로 하지 말고 장기로 해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복리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야지만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2%씩 계속 복리로 갈 때랑 6%씩 복리로 갈 때랑 제가 아까 S&P 500이 15%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배당까지 더하면 17%거든요. 15%라고 할게요. 그냥 배당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밥 사 먹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복리를 할게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2%는요. 우리가 7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위의 법칙은 뭐냐면 72 나누기 수익률 하면은 이게 몇 년 동안 2배가 되느냐의 그냥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위 법칙으로 한번 해봐서 2% 수익률로 하면은 내 돈이 몇 년 지나야 2배가 되느냐? 72 나누기 2를 하니까 36년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은 6%로 해볼까요? 72 나누기 6 하면은 12년 걸려요. 12년마다 내 돈이 2배씩 불어납니다. 자, 1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72 나누기 15를 하면은 15니까 5년 걸리겠네요. 대략 5년 걸립니다. 5년마다 내 돈이 2배로 불어나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었는데 S&P 500이 15에다가 배당 수익률 좀 더 받잖아요. 17쯤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17 정도를 보니까 실제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년마다 돈이 2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4년마다 돈이 2배로 불어나면 월드컵마다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건데 1억이 2억 되고요. 4억 되고요. 8억 되고 16억이 돼요. 그러면 4 더하잖아요. 4 총 걸린 기간은 몇 년인가요? 16년에 16억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24살에 1억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40살에는 16억이 된다는 거죠. 지수 투자만 가지고도.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리로 했으면은 뭐 그 해에는 좀 벌었다가 잃었다가 멈췄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버티면 들어가더라. 그럼 이 복리에서도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출 이자라던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ETF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찔끔찔끔 깎아먹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 가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복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복리가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리스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 내에서 제일 높은 복리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은 그래도 좀 나은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규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낫겠죠. 참고로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은 무조건 좋지만 주식도 좋지만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은 계속 나빠져요. 거의 다 나빠져요. 근데 주식은 경기가 나빠도 오르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금융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먹고 살려면 또 그 불황에서도 호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워렌 버핏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이 복리를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사서 버티면 되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자, 이렇게 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자, 매수를 할 때는 보통 다 요런 때만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에서 코스피 3000 찍었습니다. 와, 할 때 그때 들어오셨죠? 그리고 물려가지고 한참 힘들어 하다가 26년 돼서 이제 코스피 5000입니다. 와, 할 때 이때 또 들어오시죠? 신기하게 요때만 들어와요.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문전성시를 이뤄서 증권사 사람들이 바빠 죽으려고 할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만 들어와요. 자, 그리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냐면 다 요때만 파십니다. 야, 주식은 하는 거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엄청난 손실을 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뭐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아, 그냥 사서 버티세요. 그럼 장기로 하면 돈 벌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걸 다 경험해 보거나 되게 뭔가 좀 세상을 다 사신 분들이 하는 말인 거고, 사람 심리상 지금 당장 내 돈이 사자마자 고꾸라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걸 아무도 예상 못 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서 버티시면 돈 벌어요라고 하는데 계좌는 하루가 다르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장기 투자도 좋은데 제발 좀 쌀 때 사라. 대충 바닥 어딘가쯤인 데가 있어요. 대충 하락장 어딘가 쯤일 때, 요 어딘가일 쯤일 때 요때쯤 대충 사두면 장기 투자 버티면 돼요. 아니면 이런 때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광기일 때, 와, 이거 사람들 너무 과한데 지금 뭐 정말 주식 생판 안 하던 사람들까지 아무나 다 하겠다고 다 뛰어드는 장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장은 보통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장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죠. 더 이상 돈 싸들고 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르겠어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뒤에 들어온 사람이 사줘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 끌려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돈 잃고 나면 다음 상승장에 오려면은 이 돈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또 서서히 또 목돈 채워 넣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년이 걸릴 거란 얘기죠. 그럼 요 구간이 오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죠. 안 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한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 배당주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은 아예 현금 비중을 잔뜩 늘려놓는 방법. 이때 좀 주식을 쉬고 여행을 가던가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때쯤 할 만한 게 채권 같은 것도 괜찮아요. 번갈아 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소액만 가지고 돈을 좀 벌었으니까 시골에 그냥 농사나 좀 지러 가볼까? 뭐 농막 투자나 하러 갈까? 이런 식으로 좀 여행 겸 투자를 좀 하면서 나의 관심사, 나의 주력 자금들을 좀 지켜놓는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을 짜면은 훨씬 더 낫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본 원리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의 스킬에 대한 편이니까 한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